사실은 이 책에서 굉장히 그 문제의식을 참 담아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적 토양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나무를 동양 땅에다 심고 또 서양 땅에다 심었을 때 똑같은 열매를 맺고 똑같이 자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무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과학이라는 게 보편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그 중국에서 과학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질문한 사람이 그 조지프 니담이에요. 그 니담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커다란 대양의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보편적인 근대 과학이라는 것이 어떤 문화, 어떤 문명권에서도 다 과학으로 근대 과학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런 것을 상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과학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니담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 잠깐 담고 있어요. 사실 이거 어떤 역사적 사건이 왜 그 땅에서 일어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은 사실 좋은 질문이 아니거든요. 일어났느냐라고 질문을 그렇죠. 해야지. 그 예를 들었잖아요. 왜 불이 일어나면 왜 불이 일어났는지 원인은 밝혀내지만 저 집에서 불 안 일어났는데 왜 안 일어났어? 라고 물어보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질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니담이라는 사람은 이 서양 사람이잖아요. 서양 사람이 동양에 중국에 관심을 가지고 중국에서 왜 과학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 굉장히 좋아하는 과학사학자죠. 그 요시모토 그 야마모토 요시타카는 오히려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왜 유럽에서 과학혁명이 일어났을까라고 질문했어요. 그리고 그 야마모토 요시타카는 일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이 서양에 대해서 이 연구를 했죠. 거꾸로 연구를 한 거네요. 예. 그러면서 이 그 요시타카가 했던 그 답이 뭐냐면은 오히려 질문을 그 당시 그 17세기 그러니까 서양 과학에서는 어떤 거냐면 그 뉴턴이라든지 그 자이언트들 그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과학혁명을 설명을 했다면 야마모토 요시타카 같은 경우는 16세기 문화혁명을 굉장히 그 포커스로 중심을 두고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과학혁명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과학의 이론의 발전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문화적 토양이라는 것. 르네상스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6세기에 장인이라든지 기술자라든지 또 예술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문화적 토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17세기에 과학혁명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과학사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내놓는 단어가 뭐냐면 문화적 자생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서양 과학사에서는 과학을 유럽 사람들이 자기가 뭐 어떤 단일한 중심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과학 기술이 내 거다, 소유물처럼 생각을 하고 또 그리스의 과학이라는 것이 그냥 이슬람 과학을 점핑해가지고 자기네가 이제 굉장히 17세기에 꽃을 피운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 과학사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교류 있죠. 서로 이제 막 흐름을 따라서 이제 과학이라는 어떤 단일한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 토양에 제대로 이제 꽃을 피우고 나무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그런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결국 과학이라는 것 자체는 보편성이고 단일할지 몰라도 그 과학이 관계를 맺는 문화적 조건이라든지 다른 사회적 환경이 변화할 수 있으면 서로 다르게 꽃피울 수 있다. 예. 그리고 문화적 자생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사실 세종시대의 과학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과학사의 얘기를 하면 사실 한국과학사에서 정말 꽃으로 보는 시대가 세종시대의 과학기술이거든요. 근데 사실 조선시대에서 세종대가 모든 게 다 꽃피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15세기가 사실은 15세기에 이 세계에서는 문명권이 한 10개 정도 있었대요. 10개에서 15개 정도 있었는데 전상훈 선생님 얘기가 당시에 이제 그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였지만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인 어떤 문명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요새 뭐 우리가 우리 10위라고 세계 경제 10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 저력이라는 게 기록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식민지 지배를 받을 그런 민족이 아니었는데 15세기의 어떤 전통과학에서 그다음 서양과학에 오는 사이에 어떤 단절이 있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흑역사죠. 그러다가 이제 앞서서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를 이제 다시 돌아보는 어떤 그런 시간인데 이때 세종이 했던 가장 잘한 일들이 뭐냐면은 앞서 이제 문화적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고 그러면 이제 여기 북경하고 한양하고 북극고도가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일식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사실 달력이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천문역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이제 중국 달력을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일식 예보가 틀리는 거예요. 안 맞는 게 반드시 예,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세종이 했던 일이 뭐냐면은 칠정산이라는 독자적인 역본을 만들었는데 그게 거의 한 25년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초과학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기초과학이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역성.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벨상 받으려고 뭐 딴 나라한테 굉장히 뭐 어떤 보여주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니라 세종이 했던 가장 그것이 애민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한글을 창제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앙부일구를 뭐 만들고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칠정산이라든지 농사직설, 그다음에 향약 집성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칠정산이라든지 그 뭐 여기 천상열차 분야지도도 나오는데 이게 세종 때 것은 아니에요. 태종 때 때인데 사실 이런 어떤 그 과학문화 유산이라는 거지 정말 자랑스러운 거거든요. 특히 천상열차 분야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 그때 우리 수업 시간에도 수업 시간에 이거 정말 감동받았는데 같이 이제 수업 배울 때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발견된 계기가 너무 사실 가슴 아프고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예. 얘기도 이따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얘기 먼저 해주시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흑음모죠. 그러니까 흑요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그 안쪽에 있는 그 천문도가 사람들이 그게 있는 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엎어져 있었다고. 예, 전상훈 선생님한테 이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이게 이제 뭐 창덕궁에 있는데 그냥 이렇게 아이들 소풍 갈 때 있는 저게 상당히 크죠, 선생님. 예, 뭐 거의 뭐죠? 1m, 2m 가까이 예, 되는 거, 2m 가까이 되는 돌에다가 새겨놨는데 예. 이거가 엎어져 있어서 엎어져 있어서 그 안에 이제 천문도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이제 엎어져 있는 그 위를 그 아이들이 막 소풍에 왔을 때 와가지고 막 그 도시락 까먹는 그런 그러니까 얼마나 판판하고 좋았겠어요. 판판하니까 밥 먹기 딱 좋았겠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들춰보니까 그 속에 천문다가 나타났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만큼 우리가 이제 과학문화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정말 안 되고 있다가 저게 왜 쓰러져 있었을까요, 저 큰 게? 그게 이제 식민지 시기죠. 일제 시기에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제가 또 되게 이제 중요시 여겼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영종조 시대 때 그 강우량을 이렇게 측정을 하면서 우리가 이게는 뭐 치고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자료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거를 발견한 사람은 식민지 그러니까 일본 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국내 학자들이 이렇게 한국 과학사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1960년대가 돼가지고 뭐 전상훈 선생님, 박성래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한국 과학사가 이제 조금씩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근데 사실 그래서 되게 안타깝고요. 저거를 그래서 사실 음모가 아니었을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일부러 엎어놓은 거 아닐까 식민지 시대 때. 왜냐하면 그 조선 시대 때 우리가 저런 걸 만들 정도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를 알리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엎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음모론을 좀 생각했었는데 사실 그건 알 수 없는 일이겠지만 어쨌든 저게 엎어져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녔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세종 그 기념관이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복제를 해가지고 그 과학 유물 같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전시되고 있는데 어떻든 이제 그 농사직설이라는 향약 직성화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제 농사직설 같은 경우는 정초가 썼는데 정초가 그 세종이 어떤 지시를 내린 게 뭐냐면은 그 지역에 내려가 가지고 그 현명하고 나이든 농부들한테 어떤 식의 농사법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글로 옮겨 가지고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중국에서 이렇게 책으로 나온 중국의 땅에서 나온 어떤 그런 기초과학이죠. 그런 것들이 농법이라는 것이 조선에 수입돼서 우리가 그걸 그냥 베껴 쓰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연구해 가지고 이론화시켰던 작업들을 했다는 거죠. 특히 향약 집성박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그 당약하고 그 다음에 향약이라는 게 뭐냐면 당약은 중국산 약재고 이 향약 같은 경우 조선 약재인데 이 우리가 미제나 일제 뭐 이런 거 좋다라고 처음에 그러잖아요. 우리 국산품 별로 이게 좋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요즘엔 우리끼리 더 좋은데.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종이 향약이라는 것이 정말로 양리적으로 우수하고 좋다라는 것들을 이제 문헌으로 만들어서 일원화 시켰다는 작업이 향약 집성방이고 이것이 이제 또 이제 발전해서 의방 유출을 만들고 허준의 동의감이 되고 동의보감. 예 이렇게 어떤 토대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 그 과학적인 언어 훈민정음이 나왔죠. 네. 그래
저 예전에 다시 그 과학사 공부하던 그 시기 돌아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15세기에 이 세종대의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그 문화적 토양이라는 것 등 얘기해서 그 백성이라든지 이런 사람 그 민중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함으로써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융성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과학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문화적 요구가 있었고 예. 그리고 그것을 연구할 만큼 어느 정도 기틀이 갖춰졌기 때문에 조선왕조가 그때쯤 지편적 갖춰졌기 때문에 학자들이 예, 그리고 그렇죠. 인재들도 있었고 예. 그리고 뛰어난 리더도 있었고 예.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결국 과학기술이 발전한다는 거는 어떤 뛰어난 과학자 한 명의 힘이 아니라 주변 시스템과 문화적 특성들이 다 받쳐줘야 되는 거네요. 예. 특히 이제 이 모든 이의 과학사 강의를 보면은 이제 과학과 문화로 이해하는 과학인문학이라는 그 부제가 붙여 있잖아요. 특히 이제 과학 기술 이런 걸 할 때 이제 저희가 강조하는 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는 것이 인간의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화라고 얘기하면은 뭐 예술적인 거, 음악, 미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옥스퍼드 과학사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현장 과학 같은 얘기를 해요. 현장 과학이 뭐냐면 그 제인 구달의 영장류 연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실에서 하는 과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이 스케일이 굉장히 크고 그런 과학 연구도 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보면은 사실 과학자만 영장류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 지역민이라든지 뭐 농부라든지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현장이라는 에서에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집합체 융합물로서의 과학 이론이 탄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과학이라는 것이 사회적 구성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문화의 일부가 되고 인간의 활동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엄밀한 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뭐 뉴턴이 했던 그런 것은 이제 발견이고 그다음에 과학의 방법론이라든지 실행 과정에 대한 것은 발명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그 과학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연구 방향은 과거 이 토마스 쿤 이후에 있어서 사회 구성주의라든지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과학에서의 어떤 합리적 체계로서의 과학 이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융합되어 있어 이제 당연히 과학이라는 것은 문화다 이런 측면으로 연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험 문화 이렇게 실험실의 진화 그래서 실험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이게 보여주는 식으로 됐다가 이제는 실험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검증의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하면서 실험이라는 것도 굉장히 시대에 따라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변화되고 바뀌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이제 과학사에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